말인데 네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이 없어요. 네 그러면 네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철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죠? 네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전철에서도 마스크를 쓰는데 바이러스가 가장 가득한 병원을 네 제 발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오늘날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그리고 5번 볼게요. 의사는 병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공감하시나요? 환자를 앞에 두고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돌팔이 취급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돕기 위해서 의학계에서 만든 용어가 있어요.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잘 모를 때 뭉뚱그려서 말하는 질병의 이름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대사증후군. 네, 그러면 대사증후군에 뭐가 들어가나요? 혈압, 당뇨, 고지혈. 의사도 원인이 뭔 줄인데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아무 오심 없이 받아먹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네, 너무나 심각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쿠싱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쇠집 증후군 원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른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신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하나의 실례로 보면은 제 경험을 통해서 8번 내 의사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사례인데 제가 어떤 어르신을 한 분 케어하는 과정에서 그 조기 치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거기에 도움되는 제품을 달라 해서 제가 클리어 소트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클리어 소트를 딱 가지고 갔는데 클리어 소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네, 심혈관절에 관련된 약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협심증약,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무슨 약, 무슨 약. 그래, 조기 치매는 약의 부작용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먼저가 아니고 저희 C 플러스 세트를 먼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C 세트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시게 했어요. 드시는 과정에서 이제 호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왜 그분이 어르신이 80대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전이 나올 때마다 앰뷸런스를 타고 그냥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병원에.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버텨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상태를 딱 보고 병원에서는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상태를 딱 보고 지금 당장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일주일 안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들이 불안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사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호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퇴원시켜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안 시켜준대요. 사인할 때까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의사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가족이 아니면은 의사하고 상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척 한 겁니다. 다른 척해서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질문. 어떻게 질문했냐면, 선생님,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말. 네,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약으로 안 됐는데 10년 넘게 왜 지어주셨냐고. 그죠? 그런다고 제가 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뒤에 보니까 이게 심장 그 스탠드 삽입 수술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했죠. 저희 엄마가 저 수술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 맞다고 이제야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빨리 사인을 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엄마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당장 이걸 하는 게 더 불안해서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을 한 달만 더 드시게 하고 모시고 올게요. 네, 의사가 네, 반박할 게 없죠. 그래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을 시키고 나서 저희가 스텐트 삽입 수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뭔가요? 네, 우리 셀룰라 에센셜 팩이잖아요. 그 제품을 설명을 드리고 이 제품을 3개월 정도 드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하자 그랬는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수술을 안 했다라는 거. 그래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원인이 뭔가 정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암도 너무나 많죠. 네, 암은 때릴수록 흉포해집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센 놈만 살아남아요. 센 놈만 살아남아서 정말 왜냐면 암세포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폐암, 유방암, 난소암 이런 항암을 받으면 방광암이 또 생깁니다.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폐암이 또 생기고 난소암으로 치료를 받으면 대장암이 또 생기고 자 한쪽을 때리면 다른 한쪽이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항암제의 경우는 단 4주 동안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주가 지나면 항암제의 효과는 떨어지고 다시 암세포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시작한다. 전 세계 암 치료 1등 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의 국립암센터 소장의 말은 15만 명의 항암제 치료를 한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미국 의회 증언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자,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잘 듣는다는 것은 치유가 돼야 되고요. 또 생명이 연장이 돼야 되고 또 증상이 완화가 돼야 되고 암 K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그래야 잘 듣고 그래서 인정받고 채택이 된대요. 그런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데 먼저 X선 사진에서 자료상으로 암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기간이 4주면 되고 또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20% 이상이 그런 상태만 보이면 된대요. 비록 나머지 80%의 환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듣는 약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병원과 제약회사는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환자 측은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낳는다 또는 사라진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네, 누구를 탓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네, 암세포는 하루에 5천 개 이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암은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암세포가 증식해야 암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개의 암세포가 10번 분열하면 2천 개, 20번 분열하면 100만 개, 30번 분열하면 10억 개. 그리고 암세포 지름이 1cm 정도 됐을 때 그나마 비로소 초음파나 CT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발견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캐나다나 스웨덴 선진국에서는 네, 항암 치료를 아예 안 합니다. 왜?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항암제의 원리를 보시면 우리가 제1세대 항암제는요.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대 네, 표적 항암제가 나왔죠. 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찾아서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원리로 나왔는데 암세포가 살아있거든요. 똑똑합니다. 근데 모양을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3세대 네, 면역 항암제가 나왔어요. 자, 면역 항암제. 우리가 항암제는 아까 몇 프로만 결과를 낸다 그랬습니까? 20%. 20%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 항암제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치료를 했을 때 70%의 성공률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암 치료의 원인을 잘못 찾은 거잖아요. 암도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체온이 내려갔을 때 암세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고 체온만 올라가면 암세포도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기간만큼 내 몸에서 회복하는 기간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빠른 걸 요구하는 겁니다.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서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순간 우리는 더 빠르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네, 강조드리고 답은 면역이 최고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항암을 하다 보면은 한 달 뒤에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인체 세포의 재생 기간이 있습니다. 위가 가장 약해요. 위가 가장 약해서 위가 2시간마다 이렇게 재생하는 거는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암을 하고 나면 위세포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뭐를 드실 수가 없어요. 또 백혈구도 4에서 2주 또 이게 재생이 안 되네요. 생성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또 백혈병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간에서 또 2, 3주 만에 또 이게 간세포가 재생을 해야 되는데 항암을 하게 되면 간이 회복이 안 돼서 해독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병이 생기는 거고, 자, 피부 세포도 내 항암하면 재생이 안 되니까 쭈글쭈글 늙어서 항암하고 나면 사람이 늙어버려요. 그리고 머리도 다 빠지죠. 자, 좀 밑에 보시면은 뼈 조직이 전체 재생에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뼈가 재생되려고 하면 7년이 걸리는데 뼈 쪽으로 해서 암이 전이됐다고 보면 우리는 말기암 환자라고 이게 진단을 내는 이유가 재생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못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뇌세포는 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밖에 없고 우리 C 플러스 세트가 치매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정말 건강한 삶을 지속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죽은 산 거짓말 하지 않는다. 네, 칼슘 부족으로 오는 질병이 147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혈액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혈액에 1%가 있는데 이 칼슘이 가장 많은 데가 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뼈에서 뽑아옵니다. 뽑아와서 혈액에다가 농도를 맞추고 쓰고 남은 칼슘이 다시 뼈로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뼈에서 나온 칼슘은 절대 돌아가지 않고 혈을 타고 돌아요. 돌면
되면서 혈관을 상처낼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이 요로결석, 뭐 신장에 간에 이렇게 돌이 있다 그런 분들 계셨을 건데 그러면 의사분들은 칼슘이 원인이기 때문에 칼슘을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칼슘 원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먹은 음식으로는 절대 칼슘이 돌이 생길 만큼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칼슘 흡수이 가장 흡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영양소인 거고 영양소 입자 중에서도 칼슘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화학 칼슘을 드시게 되면 속이 쓰리고 변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 몸에 돌이 생겼다고 하면 칼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칼슘을 드셔주지 않으면 몸에 계속 돌이 생긴다는 거죠. 왜 부족하니까 계속 뼈에서 빼올 거니까. 그래서 내가 뼈가 약하다. 그럼 결론은 뭐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안 좋다. 그래서 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뼈에서 영양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뼈 건강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품에 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본 컴플렉스에는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을 다시 뼈로 돌아갈 수 있게 청소할 수 있는 비타민 K2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컴플렉스 섭취하셔서 네, 돌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없애시길 바라겠고 어린이도 똑같아요. 어린이도 칼슘이 부족하다 보면은 네, 성장통부터 해가지고 ADH 네, 이렇게 성조숙증부터 수많은 게 칼슘 하나 부족했을 뿐인데 오늘 무한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칼슘 하나만 제대로 된 걸 섭취를 해도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은요, 생명이라는 비타와 또 아민이라는 단백질의 합성어인데요. 생명을 주는 영양소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만 잘 드셔도 건강한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 현대인의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인 겁니다. 활성산소는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서 외롭기 때문에 짝을 뺏어와야 돼요. 뺏어오는 과정에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면서 몸에 이제 질병이 오는 건데, 우리가 좀비 아시죠? 좀비는 물면 좀비 되고, 이제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자기 짝지를 갖다가 활성산소에게 줘서 내 산화를 막고 건강을 지켜주는 게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만 잘 드셔도 내 건강을 지키는데 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PDR을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엄마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20알의 약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PDR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신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PDR이 올라간 걸 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면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품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분야에서 효능 효과가 최고인 거 한 개만 올라가고요. 1년에 한 번씩 PDR이 발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그 제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알게 돼서 엄마를 여기 올라가는 제품으로 제가 건강을 회복하게 시킨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PDR을 들고 엄마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교사한테 따졌죠. 네, 이 PDR 올라간 걸로 우리 엄마를 제가 케어할 테니까 엄마한테 꼭 필요한 약으로만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20알의 약이 3알로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아시겠죠? 그분도 PDR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래서 저는 정말 PDR에 정말 네, 현장에서 감동을 느꼈고요. 이 PDR에는 98%의 화학약과 2%의 천연의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연 치유제로 들어가 있는데 무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제품이 무려 18가지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 여기 올라가 있는 제품만 공부해서 드셔도 네, 멋지게 건강 네,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희가 저희 제품마다 호미오파틱 메디신이라는 이런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네, 약과 같은 효능이 있으나 부작용이 없다. 자연 치유제라는 뜻인데 64기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하고 일본만 이 마크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법이 없어요. 동종요법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법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네, 자연치유제라고. 네, 몸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코셔마크, 할랄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임산부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그런 제품인 거고요. 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제품으로 돈이 안 드는 게 전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마다 점수가 있어요. CV라는 점수가 있고 이 점수의 합이 이제 PV인데 자, 1차 보너스를 저희는 창업수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창업수당은 20%를 저희는 최고 프로테인으로 주는데 이거는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서 내 자격증을 10만 점, 10만 점일 때는 10% 자격인 거고요. 누적이 돼서 50만 점일 때는 15%, 그다음에
100만 점일 때는 20% 자격인데 자격증입니다.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그만큼의 내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2차가 정말 대단하죠. 상속이 되고 인세소득이고 우리가 우리한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그런 보상 플랜인데 우리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돈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따져 보시잖아요. 이 사업이 돈이 되는지 이왕이면 돈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니티 보상은 월 21억을 벌어갈 수 있는 플랜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성이 정말 월 21억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를 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세대부터 12세대로 꽉꽉 채워주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진짜 이 수입을 받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네, 누구나 제대로 유니티를 안다라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3차 보너스입니다. 3차 보너스는 카 보너스와 더불어서 성취 보너스가 있죠. 우리 첫 번째 직급이 골드 디렉터예요. 골드 디렉터부터 1차, 2차, 3차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골드 디렉터는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니어 디렉터는 한 300에서 3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N 클럽이라 해서 이제 억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제일 큰 직급은 다이아몬드, 5억대 연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네트워크에서 기본금을 주는 회사가 우리 유니티입니다. 그래서 5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기본금이 딱 들어가 있고 성취 보너스는 정말 3개월 PCN 클럽에 들어와서 3개월 유지했을 때 1,000만 원부터 1억까지 성취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 다음 주 12월 13일에 우리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만약에 외국을 나간다라고 하면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건데 우리가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대표님들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 우리 스폰서님과 시스템 때문에 저희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엄마 아빠 모시고 제가 이제 푸꾸옥을 다녀왔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유니티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엄마 아빠 추억을 멋지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 정말 행복을 선사하고 건강을 선사해주는 유니티 사업에 정말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을 많이 죽인 동물이라 해서 1위가 모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 정강희 대표님 그룹은 뭉치는 팀워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파워, 1인 기업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죠. 네, 무대가 커지면 나도 커진다. 비단 잉어의 일종으로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기르면 15에서 25cm,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120c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코이의 법칙은요. 같은 물고기도 어항이냐 강물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하울리 저희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보다 내 능력이 출중한 사람과 접촉할수록 우리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도전적인 분야에 자신의 위치와 진로를 결정해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제가 마무리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끝나버렸네요. 네, 제가 바쁘게 달려왔고요. 정말 이곳에 계신 분들, 저희 그 작은 짧은 한 번의 강의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멋진 강사님들이 많이 오실 거거든요. 네, 꾸준하게 이 강의 안에서 멋진 유니티의 비전과 가치를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